종말이 찾아왔다. 사람들의 손에 닿은 마지막 물건이 자신의 전용 아이템이 된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만진 것은 휴대폰이야. 배가 고파지면 배달 앱으로 음식을 만들어내고 극한의 추위에는 쇼핑 앱으로 방한 장비를 소환한다. 좀비가 나타나도 전혀 두렵지 않다. 내게는 백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는 회귀했다. 종말이 시작되기 1시간 전으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곧장 근처 쇼핑몰로 달려갔다. 결제 바코드를 켜며 다급하게 말했다. 가장 최신형으로 주세요. 용량이 제일 큰 휴대폰으로요. 가격은 상관없으니 빨리 좀 부탁드려요. 직원은 입이 귀에 걸린 채 친절하게 새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결제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내 헌 휴대폰을 낚아챘다. 량아이싱, 너 제정신이야?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왜 이렇게 비싼 휴대폰을 사는 거야? 고개를 돌려보니 내 남자친구 하오샤오젠이었다. 그리고 그의 여직원 차샤오리도 있었다. 그들은 전생에 나를 고의로 좀비 때 속으로 밀어넣은 쓰레기들이다.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다.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하오샤오젠,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안 되지. 넌 돈을 너무 함부로 써. 나중에 차랑 집은 어떻게 같이 살 건데? 설마 내가 다 해줄 줄 알았어? 내가 내 돈을 관리해줘야겠어.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우리 지금 당장 헤어져. 당장 내 휴대폰 돌려줘. 하오샤오제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불같이 화를 냈다. 겨우 휴대폰 하나 때문에 헤어지자고? 량아이싱, 내가 이렇게 허영심 많은 줄 몰랐어. 샤오리를 좀 본받아봐. 얼마나 알뜰하고 검소해. 너도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그의 곁에 있던 차샤오리가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다. 젠 오빠, 하이싱 언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언니는 오빠랑 같은 회사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처럼 오빠를 살뜰히 챙겨주지 못하겠죠. 나는 눈을 한번 치켰다. 문득 종말까지 겨우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눈앞에 두 사람을 상대하기도 핸드폰을 가로챈 뒤 결제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주 쓰는 인기 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설치했다.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온갖 종류의 게임들도 몽땅 다 다운로드했다. 설치를 모두 마쳤을 때쯤 시간은 종말 전 마지막 1분에 도달했다. 역시나 익숙한 기계음이 이때 울려 퍼졌다. 종말의 강림.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 각자의 손이 마지막으로 만진 물건은 이능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기계음이 모든 사람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59, 58, 57.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거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야? 방송국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근처 마트에서 낸 아이디어겠지. 재고 정리하려는 수작이겠지. 상대할 시간 없어. 출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핸드폰 그만 만지고 얼른 공격할 만한 물건부터 찾아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거대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내 몸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핸드폰은 여전히 내 손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자 드디어 핸드폰 화면이 공중에 떠올랐다. 내 핸드폰이 정말 이능 아이템으로 각성한 것이다. 조심스레 배달 앱을 눌러보았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패밀리 버킷 세트를 주문했다. 다음 순간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치킨이 허공에서 내 앞으로 뚝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앱 옆에 작은 글씨가 나타났다. 당일 사용 횟수 1%. 나는 흥분해서 감탄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종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때 하오샤오젠이 보낸 영상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는 다급하게 나를 지시했다. 빨리 카메라로 방안을 한 바퀴 비춰봐. 그가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мя오하이징, 어떻게 방안에 치킨 말고는 먹을 게 하나도 없냐? 내가 말해주는데. 우리 모두 이능을 가졌으니 바깥의 동식물들도 분명히 변이했을 거야. 지금은 물건을 사재기하러 나가기엔 이미 늦었어. 듣자 하니 먹을 걸 많이 쟁여둔 모양이네. 하오샤오젠이 카메라로 방안을 한 바퀴 비췄다. 이게 다 내 덕분이지. 지난번에 내 쪽으로 이사 오겠다고 했잖아. 주문한 간식 주소를 다 여기로 바꿨더라고. 이 음식들이면 최소 보름은 버틸 수 있어. 그래서 먹을 걸 나눠주려고 전화한 거야. 꿈깨. 차샤오리가 화면 속으로 뛰어들었다. 누가 젠 형처럼 좋은 남자랑 헤어지래. 이제 와서 그가 보호해줄 거란 기대는 마. 음식을 나눠줄 거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는 기세등등하게 웃었다. 우리의 이능 아이템은 시칼이랑 라이터라고. 내 건 뭔데?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대충 아무 물건이나 지어냈다. 기계음이 울렸을 때 난 자고 있었어.
그래서 손에 닿은 건 낮잠 담요야. 차샤오리의 경멸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담요? 내 이능 아이템이 고작 담요라고? 그녀가 더 조롱하려고 입을 뗐을 때 영상통화가 자동으로 끊겼다. 나는 어떤 단톡방에 초대되었다. 일반적인 단톡방과는 달랐다. 인원수가 계속 폭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10,000명을 넘어섰다. 방 이름은 AC 공식 통보방이었다. 누군가의 이능 아이템이 통신과 관련된 것일까? 잠시 후 방장의 발언이 내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홍보부의 샤오가오입니다. 제 이능 아이템은 통신 기능과 관련되어 있어 한 지역 범위 내의 사람들을 단톡방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공식 통보를 편리하게 전달하고 여러분께 외부의 최신 상황을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단톡방에 초대했습니다. 저희 부서 동료 한 명이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 마침 배달 전단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닉네임에 맞춰 물자를 정확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톡방 닉네임 형식을 수정해주세요. 본인의 이름 뒤에 이능 아이템을 붙이세요. 예, 장산망치. 닉네임을 수정한 분들은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는 구호 물자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최대한 물자 공급을 보장하겠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고분고분 이름을 바꿨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닉네임을 영웅 불가사리 담요로 바꿨다. 불과 몇 초 뒤 마트 비닐봉지 하나가 허공에서 나타났다. 확인해보니 라면 한 상자와 물 몇 병, 약간의 채소와 과일이었다. 이때 차소록이 참지 못하고 나와 방장을 태그했다. 어떤 사람들의 이능은 장난인가요? 이능 담요로 뭘 할 수 있죠? 더 따뜻하기라도 한가요? 담당자님께 묻고 싶은데 이런 쓸모없는 이능 아이템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원을 배분해주나요? 학소천도 불쑥 나타나 말했다. 좀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종말 상황이에요. 앞으로 괴물을 사냥하려면 우리처럼 공격형 이능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할 텐데 아이템의 위력에 따라 물자를 차등 배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많은 이들이 동조했다. 맞는 말이에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죠. 안 그러면 힘들게 괴물을 잡았는데 나중에 기운 빠지면 어떡해요? 저런 쓸모없는 이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물자를 조금 나눠줄 순 있지만 그들이 받는 양의 2배는 우리에게 줘야죠. 방장코 씨는 뭘 하느라 바쁜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단톡방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팡밍민 젓가락이 단톡방 닉네임 수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룹 포인트 1점 차감, 남은 점수 9점. 량진천 칫솔이 단톡방 닉네임 수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룹 포인트 1점 차감, 남은 점수 9점. 보아하니 방장이 닉네임을 한 번만 수정할 수 있게 설정했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능 물품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걸 방지하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그룹 포인트는 또 뭘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누군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 차샤오리를 화나게 한 거죠? 당신들 사이의 원한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요? 지금 우리 같은 아무 죄 없는 이능력자들까지 휘말리게 생겼잖아요. 눈치껏 알아서 나가주세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럴까요? 치려는데 방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누구나 물자를 평등하게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어길시 즉각 추방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 그룹 포인트는 10점입니다. 규정 위반 시 감점, 기여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추후 물자나 무기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장님, 저희가 직접 나가서 물자를 사와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정부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외부 세계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실 것을 권고합니다. 단톡방은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순식간에 상황이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왠지 모를 서글픈 분위기가 단톡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7시 반.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샤오가오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8시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매시간 2도씩 내려갈 테니 사람들에게 보온 대책을 세우라고 알려주세요. 샤오가오가 즉시 보이스톡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서 흥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능 물품은 의지와 관련이 있나요? 제가 이런 걸 아는 이유는 제가 회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히 아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날씨 기능 없는 폰이 어디 있겠어요. 딱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마침 날씨에 대해 좀 아는데 처음 3일은 최저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4일째부터는 다시 고온 모드로 진입해요. 3일 연속 기온이 올라 50도까지 치솟을 거예요. 7일째는 폭우가 내릴 거고요. 일단 일주일 치 날씨만 알 수 있어요.
정보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단톡방 포인트를 올려드릴게요. 그는 곧바로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고 이 정보들이 모두 제가 제공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물자 교환 수요를 고려하여 단톡방 기능에 교환 버튼도 추가했죠. 방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두꺼운 소미볼과 방한복이 갖춰져 있었지만 타지에서 A씨로 갓 상경하여 아직 물건을 구매하지 못한 이들은 단톡방에 구매 희망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1만 위안에 8근 이상 소미볼 2채 구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소못 2벌도요. 물 3병에 빵, 소고기 6포 등을 드릴 테니 두꺼운 소못 1벌과 바꾸고 싶어요. 원래는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중 한 메시지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저희 집엔 할머니와 저뿐이에요. 저희 집엔 두꺼운 이불이 없어요. 용돈 모은 게 총 160위안 뿐인데 누가 저한테 두꺼운 이불 한 채만 팔아주실 수 있나요? 그의 SNS를 살펴보니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친구 추가를 하고 위치를 보내달라고 쳤습니다. 상대방은 감격하며 계속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빠르네요. 아래에 미녀분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불을 왜 그렇게 싸게 파세요? 전 500 부를게요. 저한테 파세요. 전 1000 부를게요. 하우샤오젠이 또 튀어나와 설쳤습니다. 랴오하이칭. 당신 담요 초능력 아이템 말이야. 설마 담요나 소미불을 소환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담요 가격을 띄워보려고? 여러분, 이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분명히 담요 초능력이면서 왜 갑자기 일주일치 날씨 정보까지 아는 거야? 뻔히 보이는 사기네. 방금 그 구조 요청 메시지도 그렇고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도 분명 본인 부계정으로 자작극 벌이는 걸 거야. 많은 사람이 하우샤오젠의 말을 믿었다. 단톡방에선 연달아 몇 명이 나를 욕하기 시작했다. 아니, 아줌마. 양심이 있긴 해요?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이라니. 진짜 혹한기가 찾아온다면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100위안의 이불을 팔겠어? 누굴 속여? 기가 차서 웃음이 났다. 좋은 마음으로 날씨 정보를 공유해서 다들 대비하라고 알려준 건데 난데없이 욕이나 먹고 있다니. 이런 수모를 내가 참을 수 있을 리 없지. 나는 키보드를 타다닥 두드렸다. 내가 제발 좀 사달라고 빌기라도 한 것처럼 답장을 보냈다. 내 경고를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당신들 절대로 내 입을 사지 마세요. 그때 가서도 당신들 입이 그렇게 센지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몸이 증명할지 두고 그 사람들은 꽤나 기계가 있었다. 단톡방에 바로 좋아 라고 말을 뱉더니 우리는 절대 안 사라고 했다. 그래, 나중에 얼음 조각이 됐을 때도 그 기계를 꼭 유지할 수 있길 바라. 잠시 후 새로운 친구 추가 알림이 떴다. 나는 수락을 눌렀다. 알고 보니 방금 그 어린 소년이었다. 아이는 정중히 인사하더니 바로 돈을 보냈다. 누나, 어디 계세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단톡방에서 다들 나를 그렇게 욕하는데 내가 사기꾼일까 봐 무섭지 않니? 안 무서워요.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거든요. 참 효심 깊은 아이구나. 나는 아이에게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다. 이 돈은 내가 냈으니까 나중에 소문이 통하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소년은 주소를 보내고 거기부터 전화가 왔다. 나는 요즘 FMV 연습 하나하나 사연자씨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까운 인간이 소년의 주소를 보냈다. 그래서 정보인방한테 친구랑 얘기해보고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켜보니 어느 순간 이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영 좋은 차 세워놓고는 이불을 펼치고 그리고
되는지 물었고 어떤 이들은 장문의 글까지 올리며 집안의 노인과 아이들이 허약하다며 하소연했다. 정말 가여워 보일 지경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건 대화창 아래에 표시된 악의 수치였다. 소셜랩에 친밀도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능화된 후에 이렇게나 똑똑해지다니. 거기다 상세한 설명서까지 딸려 있었다. 악의 수치 0대 60 사이는 정상적인 대화 가능, 60 이상은 멀리할 것을 권장함. 아까 그 소년을 좀 봤는데 악의 수치가 0으로 나오더라. 사사건건 찬사를 늘어놓으며 아부하던 사람들의 악의 수치가 무려 70을 넘었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사람의 닉네임이 아까 단톡방에서 나를 욕하고 절대 이불은 안 사겠다던 그 사람이었어. 나는 단칼에 거절했지. 미안하지만 이불은 나 쓸 것밖에 없어. 도와줄 수가 없네.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안색을 바꿨어. 나더러 속 좁다며 화를 냈지. 그때 하우샤오젠이 뻔뻔하게 전화를 걸어왔어. мя오하이싱, 나한테 담요 수십 장만 보내주면 너랑 화해해줄게. 내가 예전에 허영 떨었던 것도 안 따질게. 나는 여유롭게 말했어. 너 정말 낯짝도 두껍구나. 내가 무슨 너 전용 방한 도구함이라도 되는 줄 아니? 이제야 내 정체를 제대로 알겠어. 공짜로 받겠다는 건 아니야. 빵 6개랑 물 2병 줄 테니까 그걸로 담요 수십 장이랑 바꾸자. 이러면 됐지? 서둘러. 그는 내가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 너 거기 치킨 한 조각밖에 안 남았잖아. 남은 며칠을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이 강추위도 길어야 사흘이야. 따지고 보면 내가 이득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궁얼거렸어. 아니, 생각해보니 내가 손해인 것 같아. 빵 3개만 줄게. 물은 한 병만 주고 너 얼른 담요나 이리로 보내. 나 여기 추워 죽겠으니까. 웃기고 있네.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이제 와서 바꾸자면서. 마치 내가 큰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다니. 3글자면 돼. 안 바꿔. 빌라의 현재 방어시설을 잠시 가늠해본 뒤 나는 호거와 바비큐 그리고 과일과 밀크티 등 온갖 음식을 전부 사진 찍어서 보냈어. 이 언니 먹을 거 많거든. 역시나 저쪽에서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мя오하이싱, 너 어떻게 먹을 게 그렇게 많아? 그런데 내 집은 어떻게 호화별장으로 변한 거야?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우샤오제는 재빨리 아부하는 표정으로 바꿨다. 신월,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까 화낸 건 핸드폰을 못 사게 하려던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사서 선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나는 그의 헛소리를 듣고 있었다. 비웃음이 절로 났다. 그래? 그럼 내 옆에 있는 차샤오리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우샤오젠 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급히 차샤오리를 밀쳐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옆으로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차샤오리는 화가 나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서둘러 사과했다. 죄송해요. 하이싱 언니. 젠 오빠랑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한 동료 사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우샤오젠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신월, 먹을 거랑 몸 좀 녹일 수 있는 것 좀 줄 수 있어? 내가 제일 착하잖아. 그치? 다 큰 남자가 저기서 애교를 부리다니. 나는 소름이 돋아 곧장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창가로 가서 확인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좀비가 결국 나타나고 말았다. 많은 사람이 찍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 변이된 좀비들이 거리에서 날뛰고 있었다. 사람만 보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다. 단톡방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샤오가오가 다음에 올린 내용이었다. 좀비는 인간이 변이된 존재입니다. 즉, 그들도 인간의 이능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가급적 거래를 피하십시오. 일부 좀비가 거래를 통해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명이라도 하듯 단톡방에 곧바로 구조 요청 메시지가 올라왔다. 살려주세요. 여기 있는 거 정말 좀비예요.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있어요. 방금 우리 집 가사 도우미를 잡아먹었어요. 누가 제발 우리 좀 구해줘요. 단톡방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위치 추적과 관련된 이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그와 물건을 교환했을 뿐이에요. 그는 즉시 우리 집 문 앞으로 이동해 왔어요. 그때는 좀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죠. 그가 거실로 돌진하더니 한입에 우리 집 유모의 목을 물어뜯었어요. 샤오가오는 즉시 사람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먼저 침실로 숨어서 물건으로 문을 막으세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했죠. 지금 문을 열고 나가도 무섭지 않을 거려. 아주 안전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욕했어요. 좀비가 남의 거실에 있는데 나가라고 하다니. 죽이려는 셈인가요? 담요도 안 준 사람은 역시 양심이 없네요.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좀비는 지금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이 집의 방어 시스템은 매우 강력해서 좀비가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노크 소리가 정말 귀에 거슬리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좀비를 조준해 가볍게 삭제 버튼을 눌렀죠.
좀비는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날이 갈수록 정부에서 배급하는 물자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채팅방엔 여전히 딱딱한 만두 사진이 올라왔고 오랫동안 따놓은 물이나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는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전에 집문서를 자랑했던 그 부자는 여전히 사내 진미를 뽐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부러움과 질투,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채팅방에서 그 부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인성을 조심하세요. 그가 내 집 문서를 위조하고 내 집을 빼앗았어요. 그러고는 더 이상 소식이 없었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무인성이 말했어요. 안심하세요. 당신들 같은 일반인의 집은 눈에도 안 차니까요. 그런데 이때 차샤오리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어요. 전부 지난번 영상 통화 때의 캡처본이었죠. 이 사진들은 모두 мя오하이싱의 것이었어요. 그의 집은 아주 호화로웠고 게다가 맛있는 음식과 물자도 가득했죠. 빨리 가서 뺏어. 와 대박. 난 여기서 마른 만두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빨리 가. 어차피 기능 아이템은 다묘니까. 이 사람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무인신이 입을 열었다. 근데 먼저 걔 집문서를 얻어야 해. 이름을 직접 수정하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겨. 하우샤오젠이 즉시 답장했다. 걔 집이 어딘지 알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물건만 좀 나눠주면 돼. 지금 바로 가자. 그들이 메시지 보내는 걸 차갑게 지켜보았다. 좋아. 전생에 하우샤오젠과 차샤오리가 날 그렇게 해치더니 또 나를 괴롭히러 오겠다는 거군. 잘 왔어. 큰 선물을 하나 주지. 난 얼른 휴대폰으로 집을 다시 배치했다. 하우샤오젠 일행이 도착했을 때 마침 우리 집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지만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운데에 기괴하게 놓인 의자 3개뿐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왜 의자밖에 없는 거야? 젠 형, 여기 으스스한 게 좀 무서워요. 하우샤오젠도 식은땀을 흘렸다. 사람 잡겠네? 누가 나 불렀어? 사실 난 줄곧 그들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휴대폰 게임 제5의 온각을 실행해서 감시자의 은신 기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날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 3명은 갑작스러운 내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난 그들이 당황한 틈을 타 세 사람을 광기의 의자 위로 밀어버렸다. 그러고는 장치를 당겨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다. 그때 난 은신을 해제했다. 하우샤오젠은 안색이 파랗게 질려 мя오하이싱이라며 크게 소리 질렀다. 이게 대체 무슨 끔찍한 이능이야? 당장 우리를 풀어줘. 서두르지 마. 곧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 안녕. 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 셋의 의자가 자동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더니 슉 소리와 함께 나선형으로 날아올라 세 사람을 곧장 스타리버 파크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놀이공원에 갇혀 롤러코스터를 무한 반복해서 타게 될 겁니다.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보다 끝없는 게임을 이용해 그들을 괴롭히는 게 더 좋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나날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좀비들도 진화할 수 있게 되었고 끊임없이 복제하는 법을 배웠으며 거리에는 심지어 독가스를 내뿜는 식물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는 어느 여유로운 농사 게임 세계로 들어가는 걸 스타듀밸리에서 매일 채소를 가꾸고 닭을 키우며 자급자족하는 편안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깥 현실 세계의 위기가 해결된 뒤에야 밖으로 나갈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